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건희가 언제 구속되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글쎄요. 생각 같아서는 당장 잡아놓고 싶은데. 지금 일단 그 특검에서는 김건희를 잡아넣기 위한 명분을 쌓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부부를 동시에 감옥에 넣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뭐 가정의 파괴 또는 자녀 양육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뭐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만 그게 또 제도를 만든 취지와는 별개로 또 쓰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상태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제도의 취지대로 하자면 자녀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동시에 구속이 될 수 있어야 정상인데 최근에 이 분위기를 보면은 바로 그 원칙, 부부를 동시에 감옥에 보내지 않는다라는 그 원칙 때문에 김건희도 좀 살아날 것 같아요. 그죠? 네, 지금 그게 사실 좀 걱정스럽습니다. 자, 명품수선TV님 오셨습니다. 자, 마라나타님도 오셨고요. 오디세이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 방송에 오셔서 뭐 많은 얘기해 주시는 거는 뭐 좋습니다만 주제와 상관없는 얘기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제 방송 와가지고 글쎄 괜히 시비를 걸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한번 싸움을 붙어보겠다는 건지 혹은 남들이 뭐라 그러든 그냥 나는 내 할 얘기만 툭 던져놓고 나가버리겠다는 건지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좀 싫어하는 분들인데 주제와 상관없는 댓글 계속 여러 개 올리시는 분 부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밤중 뉴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자, 첫 번째 주제는 조희대 외통수로 걸렸다입니다. 오늘 박찬대 의원이 국정조사를 하나 발의했습니다. 국정조사는요, 국회의원 4분의 1이 요구하면은 의안으로 성립이 됩니다. 따로 뭐 찬반할 거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의석을 과반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국정조사 그냥 시작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조희대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지금 박찬대 의원이 강조했습니다. 조희대라고 한다면 우리가 참 이를 가는 사람 중에 하나이죠. 조희대는 지난 내란 사건 당시에 법원의 관할 사건을 군사법원에 넘겨주겠다라는 식의 회의를 열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 친위 쿠데타에 협조하거나 동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뿐만 아닙니다. 지난 5월 달에는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선거법 사건 유죄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갑작스럽게 전원합의체를 열어가지고 일주일 만에 전원합의체를 마무리 짓고 원심을 뒤집어 버립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다들 얘기를 했었죠. 조희대 이거 완전히 미친놈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와 있는데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겠다. 저는 이 조희대가 내란의 공범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조희대는 지난 12월 12일 조국 전 대표를 감옥에 보냈습니다. 한참 내란을 진압해야 할 그 시기에 우리는 조국이라는 아주 걸출한 인물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그 원흉이 누구냐? 조희대입니다. 근데 이 조희대가 점점 하는 짓이 희한해지고 있죠. 자, 이런 조희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뭔가 경고 사인을 보내든지 중요한 어떤 뭐 더 이상 이런 나쁜 짓을 할 수 없게끔
특단의 조처를 내려야 한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단 이 조이대 이 같은 행동에 대해서 조은석 내란 특검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관련된 고소 고발이 들어왔는데 그 고소 고발을 다 넘겨받아서 수사를 하겠다는 점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이 조은석 특검이 뭐 해야 될 일이 좀 많잖아요. 아직 조희대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이 조희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내란 특검의 수사를 좀 더 우리가 재촉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국정조사입니다. 박찬대 의원이 바로 이 조희대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그게 오늘 법안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희대는 외통수에 걸리게 됩니다. 적어도 국정조사, 그게 아니면 특검 수사를 받아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둘 다 받아야 될 겁니다. 지기현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이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이 국정조사 이 방안의 국정조사 요구서에 보면은 지기현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특히 지기현이 윤석열을 석방시켜준 그 행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지기현도 조희대도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을 겁니다. 외통수로 걸렸죠.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자, 오늘 뉴스가 이런 게 났습니다. 박찬대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16일이군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등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조희대가 이 대통령을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에 긴급 회부하고 단 8일 만에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정치적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또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그 다음에 적법성 여부도 규명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기현하고 조희대를 함께 국정조사에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 국정조사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정조사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곧바로 특검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 이 조희대하고 지기현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당장 이 내란 특검이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박찬대 의원이 국정조사를 먼저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듣자마자 법원에서도 난리가 났대요. 특히 조희대 측에서 안절부절 못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 조희대가 정말 나쁜 것이 지금도 계속 교묘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거 끝난 지 이틀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사한 바로 그 다음 날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숱한 비난과 억측이 있는데도 그냥 밀고 나가버리죠. 조희대라는 놈은 이런 놈이에요. 법리고 나발이 필요 없고 이 사람은 재판 자체가 정치입니다. 이 사람은 젊을 때도 그랬어요. 아니 젊을 때는 더 했어. 이 사람은 빨갱이 때려잡는다는 게 자신의 어떤 지상 과제처럼 생각하고 지한테 찍힌 놈은 다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조희대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네, 바로 특검 수사 아니면 국정조사입니다. 이 특검 수사는 이미 지금 시작된 걸로 보이는데 그 속도와 내용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박찬대 의원이 제기한 국정조사입니다. 이미 이 관련된 내용은 여기저기에서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미 지난 선거 중에 김민석 국무총리, 당시에는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었죠. 당시 조희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무려 단 7일 만에 끝내는 걸 보고 김민석 당시
선대위원장은 이것을 3차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3차 내란 그냥 둘 수가 없다라고 했고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박찬대 의원의 국정조사 요구로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이 특검 수사가 내란 특검 수사에 조희대도 사정권에 들어와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이게 6월 초에 이미 나왔던 내용이죠. 내란 특검이 조희대를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란 겁니다. 아니 누가 보더라도 조희대의 이런 행동은 윤석열을 위해서 윤석열을 감옥에서 꺼내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재명이 감옥에 간다든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 없다든지 하면 누가 제일 좋겠어? 네 그렇잖아요. 뻔할 뻔짜 아닙니까? 자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조희대에 대한 국정조사 혹은 특검 수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특검 수사 같은 경우는 현재 특검의 역량 부족을 감안할 때 쉽지가 않아 보이고요. 누군가가 좀 도와줘야겠죠. 그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국회의 국정조사가 되는 겁니다. 당시 이 조희대의 이 판결을 놓고 조희대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을 놓고 법원 내부에서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내란으로 파기환송을 내란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어떤 분은 파기환송 판결 이거 자체를 내란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 라고 하면서도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며 조희대가 법조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그리고 가장 극우 꼴통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특히 조희대는 이재명에 대해서 본능적인 거부감, 거의 원초적인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파기환송 판결을 곧바로 내란으로 볼 수 있느냐? 그건 어려울 것 같다. 라고 하면서도 그런데 조희대 나쁜 새끼 맞고 어째 분명히 정치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한 거는 맞아. 내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요. 내란에 가담을 안 했으면은 글쎄 내란죄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지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재판을 했다면 이것은 탄핵 사유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박찬대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국정조사는 조희대를 감옥에 보내거나 적어도 탄핵시키기 위한 빌드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조희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 파기환송 판결,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릴 때 법원 내부에서는 이재명을 판결로 저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적지 않았고 그 분위기의 한가운데에 조희대가 있었다는 거 이거 부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일부 법학자들은 거의 공개적으로 이재명 선거법 사건 운운하면서 사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사법부의 역할이 뭡니까? 조희대가 이번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법 위반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런 거죠.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게 의도를 이거 의도가 없다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죠? 계속 법리 하는데 법리의 핵심은 뭐냐면은 고의성이에요. 고의성. 고의성을 어떻게 추론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그 추론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어떤 뭐 툴들이 분석 툴들이 나옵니다. 그 분석 툴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게 법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법리 합니다만 아니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를 대선 코앞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자격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린다. 그건 누가 보더라도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동일한 사건이 언제 있었냐? 브라질 룰라 대통령한테 있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걸 볼 때 조희대의 이런 행위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적어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또 얘기하다 보니 또 핏대가 한 점 또 오르네요. 자, 그런 의미에서 조희대에 대한 국정조사, 특검 수사 등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조희대만큼 지금 우리가 지금 걱정스러운 게 지기현 아니겠습니까? 지기현이는 윤석열을 석방을 해주는데 법에도 없는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희한한 갖다 붙이는 판결을 통해서 윤석열을 석방을 해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근대 형사 사법이 들어온 이래 구속기간 계산은 늘 날짜 단위로 했는데 갑자기 시간 단위로 해야 된다라고 어거지를 쓴 게 바로 이 지기현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풀어줄 결심을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법리라는 걸 끼워 맞춘 거죠. 이거는 내란 동조범이 아니고서야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판결 자체로 내란 동조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조희대와 지기현 사이에 적지 않은 연결고리가 있다는 얘기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런 지기현 그냥 놔둬서야 될까요? 예, 지기현도 당연히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겠죠. 예, 박찬대 의원 역시 지기현을 국정조사 대상 혹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 역시 지기현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라는 점 분명히 밝히고 있죠. 자, 여기서 정리해 보면은 지기현도 그렇고 또 조희대도 그렇고 둘 중 하나는 확실히 받아야 되겠다. 그죠? 예, 특검 수사를 받든 아니면 국회 국정조사장에 서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국정조사가 됐거나 아니면 이런 데 출석을 안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세상에 판사 되기 쉬워요. 그죠? 예. 어떻게 저런 판결을 내리고도 뻔뻔스러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제일 위험한 게 뭐냐? 지금 법조계에 마치 중립인 척 하면서 이빨 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판사들이 됐든 검사들이 됐든 혹은 뭐 변호사가 됐든 다 마찬가지인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조희대가 의심스러운 짓을 했다. 지기현이 분명히 이건 논란이 될 만한 판결을 했다. 하지만 이 사람의 고의를 알아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고의성이 있느냐. 그 내란에 동참하겠다는 조의성이라는 게 없지 않았느냐. 따라서 이들을 내란으로 수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어거지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자, 제가 여기서 누군가를 때렸다 쳐요. 누군가를 때렸다.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더 나아가서 죽일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셋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부러 고의로 때렸는데 그 사람의 의도가 뭔지 모른다나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기현이든 조희대든 그 행동 자체가 행동에서 이미 고의성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대통령 출마를 막는 판결을 뻔뻔스럽게 내립니까? 그래놓고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판결이다.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았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하는 놈이 사실은 미친 놈이고 그런 얘기 하는 놈이 또라이입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절해 버리세요. 지기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기간을 날짜에서 시간 단위로 바꿨다? 이게 무슨 택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내란에 가담한다거나 등등의 뭐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어떻게? 아니 총을 들었으면 쏘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술을 마셨으면 소주를 마셨으면 음주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동어 반복 아닙니까? 제기 대명사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 자, 조만간 그래서 우리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이 국정조사 요구안 때문에 윤석열이 됐든 조희대가 됐든 지기현이 됐든 국회로 불려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조희대 출석 안 할 거예요. 조희대가 국회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윤석열을 법정에 나오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도 살짝 드네요.
저는 이제 좀 걱정스러운 것이 이런 국정조사 요구안이라든지 특검 수사가 흐지부지 유야무야 되는 겁니다. 늦어도 좋으니까 반드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이대 같은 놈, 다시는 대한민국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엄벌에 쳐야 되고, 그러려면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